자, 이제 비상 대단한 학습평가 6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번 주황색 탁구공 N개와 흰색 탁구공을 합해서 모두 20개가 들어있는, 자 여기 주황색 탁구공이 N개가 담겨있고 그 다음에 흰색 탁구공은 20배기 N개가 담겨있었대요. 왜? 합쳐서 20개 들어있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임의로 탁구공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전체 경우에서는 그러면 2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2개 모두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은, 자 주황색 N개 중에서 2개가 나올 확률 요거 계산했더니만 19분의 1이 나왔다. 자 요거는 요거 2팩 2팩 분모분자 차차 날아간다는 거 알겠죠? 20 곱하기 19 나누기 2팩이고 여기는 n-1 곱하기 나누기 2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2팩 2팩은 날아가는 거 좀 눈여겨봐두라 했어요. 자 그러면 쓰면 20 곱하기 19분의 n-1 요 값이 1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따라서 n-1이란 것은 양변에 요거 곱해주면요 20이 되고요. 따라서 5 곱하기 4 20이니까 n은 5다 이렇게 쉽게 보여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연속적인 자연수의 곱이니까 소인수분해한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편은 둥글고 노란 완두콩과 주름지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자 2세대 완두콩 중에 임의로 한 개를 고를 때, 이건 전체에서 하나를 고를 때라는 말이네. 그때 완두콩이 주름지고 노란색으로 본 거예요. 자 전체 480개 중에서 하나 고를 때 주름지고 노란색이다. 주름지고 노란색 88개가 뽑힐 확률, 요걸 묻는 거예요. 그치? 480분의 88 요거는 뭐 8로 약분하면 86에서 48 60분의 11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네요. 3번 발명품 경진 대회에 출전한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1학년 학생 4명, 자 1학년 학생 4명이 있대요. 1학년은 4명이 있고 2학년은 총 6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0명 있는 거죠. 그 10명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거죠. 10명 중에서 2명을 선출한 전체 경우에서는 10 콤비네이션이고요. 문제는 뭡니까? 2명이 같은 학년, 그러면 1학년 중에서 2명 뽑히거나 혹은 2학년 중에서 2명 뽑히면 되니까요. 4명 중에서 2명이 뽑히거나 혹은 6명 중에서 2명이 뽑히면 된다. 이렇게 풀면 되죠.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고, 지금 1학년 중에서 2명 뽑히는 사건과 2학년 중에서 2명 뽑히는 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이제 공식 쓰면서 풉니까? 그게 하던 대로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15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에 서로 다른 두 사건을 A, B라고 했을 때, 자 표본공간 S가 있고 어떤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자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빵에서부터 1 사이다. 자 여기 있는 이러한 합사건도 일종의 일단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무조건 빵에서 1 사이가 맞죠. 당연한 사실이다. 저런 거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요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니까 PA하고 PB가 1이면 두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다. 틀렸죠. 왜 틀렸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A라는 확률이 벌어질 사건이고요. 여기는 요만큼이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면 A하고 B를 합사건 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지만 교집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아니죠. 아이고 씨.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A 합집합 B가 전체 표본 공간이면 PA 플러스 PB가 1이다. 당연히 이거는 니은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자 니은의 발레가 이거였는데, 자 여러분 봐봐요. 니은의 발레가 이거인데 PA는 요만큼 더한 거고요. PB는 노란색만큼 더한 거니까 이 둘은 지금 더했을 때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중간에 교집합 한번 빼서 최종적으로 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A 합사건 B가 전체 집합이면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A 합사건 B가 전체 집합 되잖아. 그러면 PA, PB는 항상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보다 클 수 있습니다. 1보다 커서 중간에 한번 빼줘야 비로소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다라는 말이 있어야 맞는 거고요.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되겠지 뭐.
여기가 이렇게 딱 잘려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경우에만 PA, PB 더해서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는 디귿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참고로. 자, 5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가로 세로 1만큼씩 간격 떨어져 있대요. 이 중에서 2개의 점을 택하여 2개의 점을 택한대요.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그럼 보면 아이 그림이 일단 당황스럽다 진짜. 문제를 쉽게 빨리빨리 풀라고 이렇게 띄웠는데 이거는 뭐 안 띄우니만 못한 이런 흐릿한 그림이 나와 있으면 당황스러워. 자, 요 12개 중에서 내가 2개를 갖다가 선택하는 상황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가 이 경우 중에서 말이야 2점 사이의 거리가 무리수인 경우를 따지라 해야 돼. 자, 일단 한번 요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잡으면 길이가 1이죠. 1.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2개를 잡았다? 루트 2겠죠. 이렇게 잡으면요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루트 5. 만약에 이렇게 띡 잡으면 2고 2니까 2루트 2가 될 거고, 그지? 또 뭐 이렇게 쭉 잡으면 이것도 뭐 길이가 루트가 들어가는 무리수가 될 테니까, 보니까 무리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무리수를 확률을 보는데 무리수가 엄청 많아.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여사건의 확률이 떠올라야 되고, 나는 1에서 유리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2점을 잡았을 때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웃하는 2개 잡아서 1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했어. 그런데 되겠냐? 그러면 자, 먼저 이렇게 세로로 잡는 경우 잘 봐. 이렇게 2점 잡으면 1이 되고, 선생님 말을 잘못했다. 1이 되는 경우가 유일한 유리수가 아니고요. 유리수 되는 경우는 같은 라인에서 2점을 잡을 때가 유리수 되는 거죠. 1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고 뭐 3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잡으면 1이 되고요. 만약에 얘하고 얘를 이렇게 잡으면 2가 되고요. 그럼 얘하고 얘를 이렇게 잡으면 3이 되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수가 되려면 같은 라인에서 2점을 잡아줘야 유리수가 되고, 대각선 쪽으로 잡아버리면 무조건 무리수가 되니까 무리수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아까 말을 잘못해서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1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라인상에서, 같은 라인상에서 어떤 2점을 잡으면 다 유리수가 된다.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가로 쪽은 1, 2.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은 라인 요 4개의 점 중에서 어느 2점을 잡으면 무조건 유리수가 되잖아. 이거 4 콤비네이션이죠. 자, 그런데 4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잡을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1군데, 2군데, 3군데가 있으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고. 자, 이제 옆줄 요 3개의 점 중에서 어떤 2점을 이렇게 잡아도 무조건 유리수가 되니까 요 3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잡는 경우 요것도 유리수가 되니까요. 이런 경우는 또 잡을 수 있는 군데 수가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유리수가 될 확률이잖아요. 그럼 1에서 유리수가 될 확률을 다 빼주면 무리수가 될 확률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42 곱하기 3, 32 곱하기 4, 12. 자, 이거는 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이게 11분의 5가 나오니까요. 11분의 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다음 편은 두지역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대요. 그냥 이거는 뭐 5초 만에 끝내봅시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 전체 가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만 생각한대요.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조건 보험률이네요. 자, 태양 설치한 가구 뭡니까? 설치한 가구 요거 2개 더한 거. 즉 280을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 지역 74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요걸 물으니까 280분의 74. 요게 되겠고, 약분하면요. 140분의 2, 3은 6, 2, 7, 14. 140분의 3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들은 문장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노래 경연에 참가한 가은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진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선을 통과할 확률, 자, 통과를 이렇게 통과 못할 거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요게 0.8. 각각 얘가 가은이가 0.8이고 동그라미가, 진수는 동그라미 확률이 0.5래요. 그럼 X 표현 확률도 저기 1에서 저걸 빼서 다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랬을 때 뭐 한번 써볼까요? 가은이는 0.8이고 그럼 요거 0.1 거고요. 자, 여기는 그 진수는 여기가 0.5라 했으니까 이것도 0.5겠지 뭐. 가은이와 진수가 각각 예선을 통과하는데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이 둘이 통과하느냐 마냐가 서로 독립이면 맞죠? A라는 사건이 통과할 사건이라고 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A 여사건과 B, A 여사건과 B 여사건 계속 독립이야. 다 보정된다 했어. 따라서 자 보니까 얘들 둘이 다 통과할 수도 있고 얘 통과하고 실패 통과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통과하려면 이거고 하는 거고 이것들끼리도 다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면 된다라고 금방 이야기한 거예요. 자 가은이 통과 0.8 자 10분의 8이라고 하죠. 얘는 실패 0.5 10분의 5라고 할게요. 자 얘는 통과가 0.8이고요 얘는 실패니까 0.5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가 실패니까 0.2 10분의 2 맞죠? 진수는 10분의 5 자 이건 100분의 40이고요 요거는 100분의 10 선생님이 왜 약분을 안하고 이대로 갔을까요? 분모가 소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100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약분하지 말고요. 따라서 100분의 50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0.5 3번이 정답이라는 말이죠. 자 소수로 나올 때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약분하지 말고요. 분모가 100으로 끝나야 소수로 바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8번 한번 보자. 자 어느 과자 회사에서 경품 행사로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한 봉지 덜하는 당첨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첨 이걸 한 봉지 덜하고 할게. 자 이 당첨 확률을 6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보니까 4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권 한 장을 받을 확률. 자 이 4봉지에서 각각의 봉지에서 당첨권이 나올 그리고 나오지 않을 사건이 서로 독립이죠. 여기서 나왔다고 저기서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어떤 봉지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다음 봉지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럼 4봉지 중에서 한 봉지는 당첨이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3봉지는 꽝이 나왔을. 자 요거를 갖다가 계산하라. 4봉지 중에서 한 봉지는 당첨 나머지 3봉지는 꽝이 나왔을 확률. 자 요거를 계산하라라는 말이니까 요거 계산은 뭐 여러분 스스로 해라. 이런 거 산수는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될 거니까 선수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계산하면 324분의 125가 나옵니다. 자 9번 또 가볼게요. 9번. 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의 친구 드메레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 던졌을 때 적어도 한 번이 6,6이 나올 확률. 적어도 한 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1에서 6,6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빼면 되잖아. 그게? 그럼 일단 6,6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니까 이게 6,6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6,6 말고 안 나올 확률이 36분의 3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지? 아니 그러면 24번 중에서 24번 다 6,6이 안 나올 확률을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한 번 얘가 나올 확률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 빼기 한다. 24번 중에서 24번 누가 나오고 6,6이 아닌 놈이 나오고 그러면 36분의 1이 6,6을 한 번도 안 나올 이 확률을 빼면 이래서 그럼 적어도 한 번 6,6이 나올 확률만 남아있을 거다 이 말이고요. 이건 계산해봤자 1이고요. 이것도 1이고요. 요 값을 0.509라고 돼 있으니까 1 빼기 0.509 하시면 답이거든요. 자 계산을 요거를 해보시면 0.491이 나오죠. 이건 산수 문제라기보다는 문장을 이해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였네. 자 10번 한번 가봅시다. 파란 공 5개와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자 이렇게 가봅시다. 파란 공이 5개가 있고요. 빨간 공이 몇 개가 있어서 4개가 있어서 이 합치면 총 9개가 있는 겁니다. 그지? 자 이거를 뭐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해라. 파란 공 5개 있고 빨간 공이 4개가 있대요. 전체 9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 4개를 동시에 뽑는다 했으니까 전체 경기의 수는 9 콤비네이션 4가 될 거야. 이때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요런 따위가 나오면 요거보다 이제 요 표를 그리는 이유가 분류를 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일단 다 한번 써볼게. 4개 나올 경우를 다 분류해 볼게.
자, 빨간 공 개수로서 분류해 본다. 만약에 이게 빵개 나오면 4개 나오고, 하나 나오면 합쳐서 4개 나와야 되니까 3개, 2개 나오면 2개, 3개 나오면 하나, 4개 나오면 빵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분류 다 한 거야. 그리고 이 각각의 가지수를 다 구해서 더하면 94가 돼야 된다 해서 전체 경우의 수. 어찌됐건 문제에서 파란 공 입장에서 1개 이하로 나온다는 게 바로 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요 경우를 분자에다 써보자.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3개, 혹은 5개 중에 빵개, 그리고 4개 중에 4개. 자, 요렇게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는 말이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94분의 자, 요거는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수는 제발 여러분 저한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십시오. 자, 10번이었고요. 자, 11번 문제를 잘 보세요. 11번 문제. 문장이 또 깁니다. 그게? 문장이 길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공이라는 게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이 후기가 여학생이 작성한 후기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느낌이 조건부 확률 문제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문장제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표기라고 해서 표를 안 그리면 너는 절대식을 갖다가 수월하게 세울 수가 없고 그럼 100% 문제 틀리게 돼 있어. 자, 표를 그리는 방법은 문장을 읽어보니까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짝대기 앞에 제공이라는 게 포함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급부는 포함되지 않는 거겠지 뭐. 제공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다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보니까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반대급부는 남자겠죠. 자, 여기는 여자냐 남자냐로 다 분류를 해놓고요. 이제 여기다 숫자를 채워다가 봅시다. 읽어보면서요. 자, 검색하면 60%는 여자가 작성한 후기. 근데 보니까 자, 60% 중에서 다시 몇 프로 2단계 나오면 퍼센트에 다시 퍼센트가 등장하면 100 단위로 작업이 되어 있어. 60%는 여자니까요. 여자는 600명이라고 작업시다. 그럼 남자는 400명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자, 이때 보니까 여자가 후기를 작성했을 때 제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확률은 여자일 때 0.6이래요. 자, 그러면 여자 중에서 600명 중에서 0.6이라면 100분의 60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공이 포함되고, 남자가 작성했을 때 제공이 포함되는 확률은 400명 중에서 50%래요. 100분의 5래요. 100분의 50이요. 0.5는 100분의 50입니다. 50%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약분하면 요거는 360이 나오고요. 360.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 4니까 200이 나옵니다. 200. 자,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이제 문제 풉시다. 세원이가 제공이 포함된 후기를 찾았을 때 제공이 포함된 걸 전체로 보래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걸 전체로 보래. 560. 요거 중에서 이 후기가 여자 360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냥 약분하면 되고요. 요거 이제 4936, 4144, 44, 16이니까 14분의 9가 정답이다. 이렇게 표만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표 안 그리고 자꾸 머릿속으로 식 세우려고 그러면 너는 못 풀어. 확률을 못하게 돼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12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번도 마찬가지요. 자, 12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와 있으면 독립이냐 종속이냐 따위를 물어도 반드시 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느껴봅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점심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서 조사해드리면 남학생 이용 경험, 자, 여학생 보니까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남학생과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갑시다. 도서관 이용한다, 도서관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남학생이냐 아니면 여학생이냐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이렇게 보니까 남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자, 남학생 중에서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30명이요. 없는 학생은 20명이었다 치고,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었다 치고요. 맞죠? 조사한 학생 중에 이라고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학생, 여기를 X라고 뒀어요,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중간에 무슨 조건이 추가적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나. 조는 학생 잠 깨우려고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남학생인 사건과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 자, 요거하고 요게 서로 독립이다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여학생 수를 구하라.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이야기했잖아. 요거 1초 만에 풀어보자. 1초 만에. 자, 요거에서 이렇게 할 때 몇 배야? 2분의 3배니까 여기다가 2분의 3배 하면 얘가 되면 독립이라고 했어.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으면 독립이라고 했어. 그지? 알겠어? 객관식일 때는 그렇게 바로 풀어야 돼. 여기다 몇 배 한 게 이거라고? 2분의 3배.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배 하면 얼마야? 여기 15명.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야. 12번. 알겠니? 그럼 이제 요거를 실제로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요 남학생일 사건을 갖다가 만약에 A라고 하자. 그러면 요건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도서관을 이용했더라 B라고 하자. 그럼 B의 여집합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 A 사건과 B 사건의 독립이란 거는 정의를 이용해도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도 된다. 자, 정의를 이용해 보면 P의 A 가정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하고 요게 P, B가 같으면 된다. 요게 정의를 이용한 거니까. 자, A를 전체로 보래요. A를 전체로 보래. 남학생을 전체로 보래. 50명 중에서죠. 이 50명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건 30명이다 말이야. 30명. 되니? 그럼 이건 뭔데? 이거는 전체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거. 이거 전체 다 더해봐. 이거 전체 다 더해봐. 얼마야? 60 플러스 X 중에서 B에 해당되는 놈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아닙니까? B에 해당되는 거 30 플러스 X가 차지하는 비중 됩니까? 전체 중에서 B에 해당되는 게 요거의 의미였네.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보면 요거는 뭐 5분의 3이니까요. 대각선 길이 곱해서 정리하면 36에 180 플러스 3x는 요거 날아간 거다. 150 플러스 5x가 되고요. 자, 넘어가서 2x는 30이 돼서 x는 15다. 자, 이렇게 풀어낸 게 이제 정의를 이용한 거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 한번 또 이용해 볼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 P의 A 교집합 B라는 것은 PA 곱하기 PB다. 요걸 만족해서 또 독립이 된다 했거든요. 자, 밑에 짝대기 없으니까 무조건 밑에 분모에 깔린 전체는 이거 다 더한 겁니다. 60 플러스 X예요. 자, 60 플러스 X 분의 A 교집합 B 30이죠. 요거는 60 플러스 X 분의 A에 해당되는 게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 50이죠. 곱하기. 요거는 60 플러스 X 분의 PB에 해당되는 거. B에 해당되는 거 요거잖아. 얘들아, 되니? 그러면 양변을 갖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날려버리고 자, 그러면 60 플러스 X 분의 30 플러스 X라는 것은 요걸 이쪽으로 탁 나눠주면 5분의 3이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확인했죠. 되니? 오케이. 자, 어떤 걸 가지고 풀어도 X를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준비합시다. 준비. 객관식일 때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해서 대각선 길이 곱해서 같다라고 두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비율 혹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비율이 이거에서 이렇게 가는 비율과 이거에서 이렇게 가는 비율이 같아야 독립이다 라고 했어. 알겠니?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된다. 이게 2배면 이게 2배라도 독립. 이렇게 비율을 따져도 돼. 이거 2배니까 이거 2배가 30 되려면 15지 뭐. 이런 방법으로 객관식은 바로 답 찍으시고 서술형 나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답을 쓰시면 된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써. 자, 이렇게 해서 15가 된다.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뭐야, 문제가 14개밖에 없나?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능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고 짝수능이 나오면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다. 자,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때 여기서 결정적인 설명했죠. 주사위 던지기가 먼저고 그에 따라 동전을 던진대요.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의 결과가 뭐 나왔는지에 영향을 받아 뒤에 던지는 동전의 결과가 영향받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죠. 자, 그럼 과거 주사위를 던지는 건 먼저고요. 주사위 던지는 거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총 2번 나올 확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분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이게 뭔 일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류하다.
먼저 주사위 던졌을 때 보니까 홀수는이 나올 확률. 홀수가 나온 상태에서 동전 앞면 2번 나올 확률과 여기 짝수가 나온 상태에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다고. 먼저 주사위 던질 때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자, 홀수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진대요? 보니까 동전을 2번 던진대요. 선생님, 한 개를 2번 던지는 거하고 2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하고 같습니까? 같다 했어. 그래서 이때는 2개를 한꺼번에 던진다고 보는데 동전 한 개를 2번 던진다. 이 상황과 동전 2개를 한꺼번에 던진다.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럼 요거는 뭐야? 2개 중에서 2개가 모조리 앞면이 나오면 되지. 뒷면은 빵번 나온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2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몇 개 던진다고 했냐면 동전 한 개를 4번 던진다. 그러니까 동전을 4개 던진다는 소리네요. 동전 4개 중에서 2개가 앞면 나와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앞면이 2번, 뒷면도 2번 나오면 된다. 자, 그래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한데 1번, 2번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2개를 더해내리면 된다. 자,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해내리시면 요게 계산하면 8분의 1 나오고요. 요게 계산하면 16분의 3이 나와서 16분의 5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또 보겠습니다. 요 문제 별표 치십시오, 여러분. 별표 치세요, 별표. 시험 100% 나온다고 한번 예상해 봅니다. 요게 아주 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없는 교과서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일화예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꼭 나옵니다. 자, 이탈리아 수학자 파촐리는 자신의 책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실었다.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이 2분의 1씩으로 이길 확률이 같대요. 6번 먼저 이기는 게임을 하는데, 자, 근데 7번의 게임에서, 자, 7번까지 게임에서 A가 4번 이기고, 자, A가 승 4번, 그리고 B가 3번 이겼을 때 게임이 중단됐대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4승 3패고, B 입장에서는 3승 4패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A와 비기는 경우는 없고 매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2분의 1씩으로 같대요. 자, 다음 단계에 따라서 위의 확률을 계산하시오. 1번, 게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 A가 상금을 모두 가질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A가 모두 가질 확률이라는 거는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네. 이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진행시켜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자, 가봅시다. A 입장에서 써볼게. 자, 요거 A, 요걸 B 승수라고 하면 요게 지금 현재 A가 4승 3패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요거 A 입장에서 4승, B 입장에서 3승이니까 요거를 이긴 횟수라고 칠게. A, B가 이긴 횟수. 그러면 총 문제에서 가니까 6승을 달성하면 끝난다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7회째였어. 7회째 요런 결과였다고. 그럼 자, 선생님 묻는 말이 된다. 지금 7회째 졸업 상태인데 A가 지금 이 순간 4승 3패를 한 순간 가장 빠르게 우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리 2번 이기면 되죠. 6승을 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게 6승을 달성하면 되는 게 지금 목표야. 그럼 지금 4승을 달성한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6승 달성하는 방법은 내리 2번 이기면 되니까. 첫 번째, 9회에서 끝날 확률. 맞죠? 두 번째, 10회에서 끝날 확률. 자, 세 번째, 11회에서 끝날 확률. 근데 왜 요게 11회까지밖에 안 되냐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A가 내리 3번을 져버리면요. A가 내리 3번을 져버리면 경기가 몇 번 가는 거야? 7번에서 내리 3번. 응? 얘가 내리 3번 치면 8, 9, 1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8, 9, 10. 맞습니까? 그럼 가장 빠르게는 9회까지 갈 수 있고 가장 지지부진하게 경기를 오래까지 끌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경기를 가장 오래까지 끌면 자, 요 상태에서요 경기를 가장 오래까지 끌면 몇 번까지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11회까지 갈 수 있죠? 맞죠? 지금 7회 그렇잖아요? 11회까지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빠르게는 2번 더 우승하면 끝나고. 맞죠?
가장 빠르게는 2번 더 우승하면 끝나고요. 가장 지지부진하게 가려면 10회 가서 왜 10회까지 봐봐. 10회까지 지금 4승 3패인데 지금 7, 8, 9, 10 여기까지 있다 했을 때 자 만약에 봐 A가 한 번 이기고 B가 2번을 갖다가 이긴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A가 한 번 이기면 A는 5승 될 거고 B가 2번 이기면 5승이 될 거니까 결국은 10회까지 가서 5대5 딱 되면 말이다. 10회까지 가서 5대5 되면 11회째 무조건 승부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A가 우승할 확률을 하고 그게 횟수가 몇 번째인지 하고 가장 경기가 루즈하게 팽팽하게라고 해야 돼. 루즈하게가 아니네.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갔을 때가 몇 번째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가장 빠르게는 9회에서 A가 내리 2번 이기면서 경기가 싱겁게 끝날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장 팽팽하게 긴장감 있게 가려면 10회째까지요. A가 한 번 이기고 B가 2번 이기면 5대5 팽팽하게 갈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11회째 A가 다 이기면 A가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가봅시다. 먼저 9회째 A가 이기려면 자, 이 상태에서 2승을 더 달성해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2승. 그러면 이때도 A가 이기고 이때도 A가 이겨버리면 2승이 달성돼서 얘가 19회째 오면 6승 3패가 돼서 우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때도 이기고 요때도 이기니까 요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라고. 왜? 2분의 1을 곱해가는 거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요.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기만 하면 된다.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제 10회째. 자, 10회째 A가 우승을 딱 하면서 6승을 달성하려면, 자, 빨리 대답해봐. 10회째 6승을 딱 이기면서 달성하려면 그 직전 2번에서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야 돼. 그러면서 10회째 딱 이기면서 끝나야 10회째 경기가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요 바로 직전에 2번 중에서는 한 번을 A가 이기고 한 번은 B가 이긴 상태에서 그리고 이 10번째 무조건 A가 탁 우승을 하면서 이기면서 A가 우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10회째 A가 우승할 확률이고요. 아니 그러면 요거는 6승 4패가 되겠지. 아 왜? 10번 했는데 10번째 6승을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경기 10번 중에서 6번 이겼으니까 4번은 졌을 거 아니야. 당연히 6승 4패로 A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눈치를 챘죠. 11번째는 얼마? 6승 5패 이렇게 되는데 자 11번째 경기가 끝나면서 A가 이기려면 눈치 챘죠. 여기서 A가 탁 이기면서 얘가 6승째야. 그러면 그 직전에서는 3번 중에서 한 번은 이기고 2번은 졌단 말이죠. 한 번은 이기고 2번은 져서 마지막에 얘를 탁 이기면서 6승을 달성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요 3번 중에서 한 번 이기고 2번 지면 요 놈이 5승 5패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상태에서 11번째 탁 이기면 6승을 달성하면서 A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직전까지는 3번 중에서 2번 지금 지는 걸 뒤에 거라고 보면 한 번은 이겨야 되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3번 중에서 한 번을 이기고 2번을 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식을 세우든지 간에 똑같다는 걸 보여줬어. 자, 요 상태에서 마지막에 11번째는 이겨야 돼. 그래야지 6승 5패를 11번째 딱 달성하면서 경기가 끝난단 말이지. 자, 이 경우밖에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7번째. 자, 7번째 4승 3패에서 경기가 끝났을 때 그 뒤쪽으로 A가 우승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대한 빠르게 A가 우승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가다가 A가 아슬아슬하게 우승하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를 한계를 정해놓고요. 요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10회째 우승한다는 말은 10회째 이기면서 우승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 직전까지 어떻게 돼야 되고 무조건 10회째는 이긴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11회째로 11회째 A가 이기면서 경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어떻게 돼야 되고 11회째는 반드시 이기면서 끝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 직전까지 어찌저찌 되고 10회째는 무조건 승리. 그 직전까지 어찌저찌 되고 11회째는 무조건 승리.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줘야 된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는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8분의 2니까 이것도 4분의 1인가요? 8분의 2니까. 자, 요거는 밑에가 16분의 3, 16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요거는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4, 46, 4. 이것도 16분의 4, 16분의 3이니까 전체적으로 16분의 11입니다. 요게 지금 요 상황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결국 A가 궁극적으로 이길 확률이 얘라는 말은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얼마나 수입니까? B가 이길 확률 16분의 5라는 소리죠. 요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켜 나갔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얘였잖아. 이해갑니까?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당연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1번 문제는 뭘 물었어요? A가 이길 확률이니까 이게 답인 거고요. 그럼 A, B가 상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를 말하라 했으니까 결국 지금 요 순간 경기가 중단됐는데 요 상황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을 때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길 확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1대 5잖아요. 그럼 이 이길 확률에 맞게끔 상금을 분배해야 되니까 전체 상금 중에서 16분의 11은 A한테 주고 전체 상금 중에서 16분의 5는 B한테 배분하면 된다. 그 말이지. 11대 5로 말 그대로 배분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 14번 문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고, 알겠어요? 매우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 뭐 요거를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한번 또 풀어줄 때, 그래,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요거 지금 그림으로 푸는 방식은요, 둘, A, B가 이길 확률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그림으로 풀 수 있는데, 알겠지?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봐. 자, 지금 A하고 B가 4대 3이다. 4대 3. 자, 요 상태에서 자, 이게 이제 전체 상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의 확률로 이길 확률이 질 확률과 이길 확률이 똑같다라는 말은 각각 이길 확률이 절반씩 같다는 말이야. 그지? 지금 그러면 4대 3에서 자, 잘 봐, 여러분. 이 앞쪽이 A고 이쪽이 B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상금이라는 절반의 확률로 앞에 A가 이기면 5대 3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뒤에 있는 B가 이기면 얼마? 4대 4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체 1의 확률 중에서 이 절반 딱 나눠서 이쪽은 A가 이겼다, 이쪽은 B가 이겼다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요 땅덩어리 전체를 1이라고 보는 겁니다. 1을 상금 전체라고 보면 되잖아, 상금 전체. 그러면 지금 요 4대 4, 4대 4.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얘도 4승이고 얘도 4승이면 니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뒤쪽으로 이 상금을 나눠 가질 확률이 절반 똑같죠? 4대 4면 그 뒤로 누가 우승할지는 같은 가능성이죠. 아니 그렇잖아. 얘도 4승이고 얘도 4승이니까 이 뒤로는 누가 이기는지가 동등한 확률로 기대된단 말이야. A가 이기는 확률과 B가 이기는 확률이 이 상태에서는 그 뒤로 일어날 A가 이기나 B가 이길 확률이 같을 수밖에 없어. 지금 둘 다 4승 아니야, 그지? 그리고 둘 다 각각한테 이길 확률이 2분의 1씩으로 같잖아. 그럼 이 뒤쪽으로는 무조건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이길 확률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금은 절반 딱 쪼개서 이쪽이 A가 가져가고 이쪽이 B가 가져가면 되지 뭐.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그 뒤쪽으로 이길 확률이 같으니까 상금을 절반씩 나눠가면 된단 말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이게 5대 3인데 이 상태에서 다시 절반을 딱 쪼개면서 여기가 6대 3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대 4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상황에서 절반의 확률로 A가 이기면 6대 3 A가 지면 5대 4가 될 가능성이 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6대 3이라는 사실로부터 다시 절반의 확률로 이렇게 딱 절반의 확률로 A가 그럴 필요가 없네. 왜? 6승하면 끝난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끝이네. 여기 6대 3 되면 여기는 A가 먹어야 돼요. 여기 전체는 A가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6대 3이면 A가 승리했잖아 이제. 여기는 무조건 A가 가져가야 되는 당덩어리다. 상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5대 4인 상황에서 다시 절반의 확률로요 6대 4가 될 수 있고 다시 요거는 5대 5가 될 수 있죠. 자, 이만큼이 5,4인
상금이었는데 같이 절반의 확률로 A가 이기면 6대4가 되고 A가 지면 5대5가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이 5대5 요 상황에서는 이제 그 뒤쪽으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이상하지 않는 그 뒤쪽으로 이길 확률이 A, B가 동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절반 딱 쪼개서 하나가 A 가져가고 여기 B 가져가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무조건 A가 가져가야죠. A가 6대4로 이겼으니까. 자,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봐.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쪼개볼게요. 요렇게. 쪼개보면 선생님이 전부 16조각으로 쪼갰는데, 그지? 보니까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가져가야 되네, 그지? B는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11대5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지금 4대3인데 상금이 요 상황에서 상금이 1이라는 상금이 있으면 절반의 확률로, 자, 여기 조그맣게 했을게 헷갈리니까 절반의 확률로, 자, 여기가 5대3 될 수 있고 여기 4대4 될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요 4대4부터는 어차피 그 뒤로는 A가 이길 확률이랑 B가 이길 확률이 동등하니까 이 상금에 대해서는 둘이가 그냥 절반 딱 나눠 가지자고. A가 여기 가져가고 B가 여기 가져가 버리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이제 이 5대3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 5대3에 대해서, 자, 잘 봐. 절반의 확률로 이렇게 쪼갤까 그냥? 절반의 확률로 여기가 이제 5대3에 대해서,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갈게 헷갈리니까 여기 위에는 6대4가 될 수 있고 또 절반의 확률로 B가 이기면 여기는 밑에는 5대4가 될 수 있어요. 그지? 이 5, 3이 이만한 놈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의 확률로 A가 이기면 6대4가 돼버리고 B가 이기면 5대4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여기가 6대4 되면 이건 6이 A가 이겼으니까 이거는 전부 A가 가져가야죠.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이 5대4에 대해서만 다시 생각해보면 딱 이렇게 쪼갤게. 절반의 확률로 5대4에서 A가 이기면 여기는 6대4가 돼버리고요. 그럼 여기는 5대5가 돼버리잖아요. 5대5. 맞죠? 아니, 이만큼이 5대4인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절반 딱 쪼개서 A가 이기면 6대4가 되고 B가 이기면 5대5가 된다. 자, 그럼 여기는 이 5대5에 대해서는 아까 요 4대4 상황과 같잖아요. 그 뒤로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이 동등하니까 여기는 요 땅덩어리는 절반 딱 쪼개가지고 A 가져가고 B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는 잘 봐라. 6대4가 됐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A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각을 나눠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렇게 조각을 나눠보면 A는 지금 16개의 조각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가져가야 되고요. B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져가야 되니까 11대5가 된다. 그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전법은 서술형 못 쓰겠죠? 맞죠? 대신에 뭡니까? 이길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둘이가 서로 이길 확률, 질 확률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만약에 2분의 2분의 1로 확률이 같다 나왔을 때 객관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이 하나 알려드렸어요. 알겠죠? 땅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땅 나누기. 땅이 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마무리 하려다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